네, 어제 새벽에 석방이 된 남욱 변호사가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틀 뒤 풀려날 김만배 씨 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김용 부원장 그리고 내일 구속적부심 신문이 예정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상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이 지난주에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이 혈투가 될 거라고 말을 남기시고 일주일이 흘렀고 예. 그간에 정진상 실장 구속, 남욱 변호사 석방, 또 김만배 씨 석방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자 먼저 남욱 변호사 석방되자마자 또 발언을 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특히나 지금 천화동인 1호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실 지분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제 남욱 변호사는 변호사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석방이 되고 나서 취재진이 많이 물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바로 재판 법정에 들어가서 증인을 출소했는데 그때 네. 굉장히 아주 상세하면서도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네.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얘기하면 잘못하면 명예훼손 뭐 그런 게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법정에서는 본인이 이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상대방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예. 외부에서 얘기하지 않고 법정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사실 증언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2015년도 2월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네. 그리고 김만배 씨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제 남욱 변호사 진술이 지금 어제 법정에서 얘기한 거 이외에도 예. 앞으로 이제 어떤 폭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남시장 측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말이 예. 과연 여기에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이 포함되느냐 아니면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치하는 민간업자 우리가 대장동 일당이라고 네. 하잖아요. 예. 그걸 말고 어떻게 보면 성남의 뜰이랄지 성남시장, 성남 도시개발공사 측은 이제 공무원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정진상, 유동규, 그다음에 이제 김용 김용. 부원장이 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세 명의 지분이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여기에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한 네 명의 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질문할 때 그러면 성남시장 측 지분이란 말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명확히 질문을 했으면 예. 남욱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질문을 했는지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언론에서도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추측만 있을 자, 뿐이죠. 그러면 곧 풀려날 김만배 씨에게도 이 질문이 이어질까요? 이거지. 왜냐하면 가장 천화동의 1호가 이제 김만배 씨 지분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형식적인 소유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느냐. 그런 이제 녹취록 같은 데 보면 사실 정영 녹취록 보면 이제 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남욱 씨가 그 법정에서 폭로한 내용에 보면 2015년도에는 김만배 씨가 내 지분은 얼마 안 된다. 그 중에서 뭐 37점 몇 프로가 이재명 시장 측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예. 네. 또 2020년도에 와서는 이 지분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24.5%로 정리가 됐는데 이때도 자기 지분이 아니다, 다 내 지분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로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이냐 이제 이것이 앞으로 예. 검찰 수사에 있어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김만배 씨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남욱 네. 변호사다 보니까 보통의 진술들이 누구누구에게 들었다, 전원이다 이런 식의 어떤 진술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어떤 진술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예. 본인이 정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사실관계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 김만배로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지금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들어서 알았다 이것은 전문 증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예. 이러한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이 가지려고 하면 네. 김만배 씨가 내가 남욱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게 맞습니다 하면
전문 증거라도 증거 능력이 부여가 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김만배 씨가 내가 남욱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증거 능력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보강증거로서 김만배 씨 진술이 거기에 더해지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더욱더 검찰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천화동인 1호는 성남시장 측 지분이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정진상 실장 측의 입장을 좀 얹어서 마침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질문 드리면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전원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고 있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말을 바꿨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두 가지잖아요. 전원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 부분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예. 김만배 씨가 내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건 증거 능력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유동규의 어떤 진술의 번복. 근데 이제 진술의 번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수사팀이 바뀌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 위에 이제 검찰 인사가 있었고 검찰 예. 인사 있으면서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는 새 수사팀이 포진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한 4개월 수사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왜 말이 달라졌느냐, 그 이전과 말이 틀리느냐, 이제 이런 얘기 가지고 서로 이제 공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을 갖게 되려고 하면 구체적이하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전의 진술과 이번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일단 따져봐야 하고 만약에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면 번복하게 된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남욱 변호사는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당시이기 때문에 겁을 먹었다. 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나는 거짓말했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 말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면 그때는 겁을 먹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예. 그렇게 판사가 생각하면 석방되고 난 그러한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진술을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석방된 다음에 이런 진술을 번복하지? 이건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전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관성이 없네.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서 예.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앞서 오늘 나온 속보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해서 그 정진상 정무실장, 그러니까 당시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 하던 시절에 이메일 기록을 확보했다 이런 속보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혹시 핵심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근데 이메일 자체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원과 이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돈이나 그런 관계는 뭐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네. 만약 있다고 한다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랄지 아니면 대장동과 관련된 뭐 성남의 뜰에서 민간 삽자의 어떤 구조 문제, 예. 이익 분배 문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진상 실장이 당시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메일 내용에 예.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내가 다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미 허락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재명 당시 시장도 같이 범죄 혐의에 있어서 공범이 되는 게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예. 때문에 이메일 내용이 아직 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이메일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가 좀 예. 진척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은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포렌식 과정도 네. 있고 해서. 자, 이 사안이 사실 처음에 수사는 한 1년 넘게 진행이 됐고 좀 복잡해 보였는데 최근 들어 좀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 오프닝에서도 얘기한 대로 대장동 일당은 차례대로 석방이 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근들은 잇따라 구치소 행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석방 후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일단 곧 풀려날 김만배 씨 입에 언론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김만배 씨도 좀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뭐 예측입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뭐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왜냐하면 이제 네. 남욱 변호사랄지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 계속 뭐 대장동과 관련된 일을 이제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김만배 씨는 녹취록이랄지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수사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본인은 부인을 했고 네. 또 이재명 당시 시장과 관련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그렇지만 이제 한 1년 동안 구치소에 있었고요. 또 자기가 나와서 보니까 아니면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았겠죠. 그런데 유동규랄지 남욱이랄지 정영학이랄지 이제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다 진술이 일치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본인 진술만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추궁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어떤 증거 그런 것들이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춰낼 정도의 확실하다고 한다면 김만배 씨도 사실은 또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검찰의 어떤 수사 능력, 의지 그리고 이제까지 수사 과정에서 과연 김만배 씨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김만배 씨의 태도가 향후에 네.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의 예. 수사 의지란 측면에서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진술의 일관성이라고 하셨거든요. 구체성과 함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 지금 나온 여러 가지 파편 같은 발언들에 대한 검증 과정 재판부는 어떤 걸 근거로 좀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일부에서는 예. 진술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욱 변호사가 어디 일식집에 만나서 예. 일식을 먹고 9천만 원을 유동규에게 줬고 네. 유동규가 옆방에 가서 돈을 가져가고 갔는데 쇼핑백에 그런데 쇼핑백에 돈이 그걸 안 가지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님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남욱 변호사의 진술만 있다고 한다면 네. 그 진술 자체만 가지고 이게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럼 검찰에서 일단은 그때 2013년도거든요. 2013년도 일식집을 갔는지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신용카드 내역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남욱 변호사 진술은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거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9천만 원을 어디서 가져왔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남욱 변호사의 어떤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있으면서도 신용카드 쓴 내역이랄지 돈을 어디서 가져왔다는 것이 물증이 되는 거죠. 사로 보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그 돈이 정진상이나 김영부 원장에 갔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죠. 네. 단지 유동규에게만 줬다. 그러면 검찰은 유동규를 조사하죠. 나 그때 일식집 갔었다. 그러면 돈을 누구에게 줬느냐? 그럼 김용 정진상에 줬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네. 유동규의 진술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일치를 하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법원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진상, 김영부 원장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사가 되고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탄핵하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갈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됐고 구체적이고 그런 걸 하나하나 반대적인 증거를 대면서 네. 신빙성을 깬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검찰은 강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대장동 일당보다는 훨씬 더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많은 걸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사실은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 석방후의 폭로,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또 석방후의 폭로. 남욱 변호사는 신경의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향후 재판에서 어떤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어떤 해석도 있는 겁니까? 네. 특히나 내징역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남이. 그런데 이제 누구나요. 이제 구속이 되고 그러면 네. 이제 향후 자기가 어떻게 될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형량이랄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욱이든 유동규든 왜 지금 폭로를 할까? 그것은 남욱도 얼핏 얘기했지만 이 사건 자체는 네. 당시에 성남시에 있던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봤겠죠. 예. 그러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네. 예.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안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이 검찰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앵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이런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했을 때 나에게 돌아올 이득이 뭘까? 검찰이 구형을 좀 작게 해줘서 내가 형량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 아니면 판사가 내가 다 얘기를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를 두고 양형에 있어서 참작해주지 않았을까?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이 많이 본인의 생각에 고려를 했기 때문에 예. 네. 현재 이제 폭로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엔 정진상 정무조선실장의 포커스를 한번 더 볼 텐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이 적법한지 좀 따져달라면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상황인데 검찰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여기에
김봉현 전 회장 스타모빌리티 도주 사례를 또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영장에다가. 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적부심에서 석방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일단 이제 범죄 혐의가 4개잖아요. 예.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요. 또 관련된 사람들이 다 구속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도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증거인멸인데, 네. 지금 일단 범죄 혐의에 유동규 씨한테 핸드폰을 던져라, 예. 휴대폰 던져라, 그런 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그 유동규 본부장하고 전 본부장 나눴던 그런 것들을 검찰에서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백산맥 가서 열흘 동안 숨어 있어라 할지, 아니면 뭐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가라, 탈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아마 검찰에서 확보해서 예. 이 뭐 문자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경우 때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영장에다가 적시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적부심에서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에 대해 도주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주장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돼야지, 명백해야지 석방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아마 적부심 석방하는 판사가 영장 발부한 판사는 다르거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적부심 석방은 저는 쉽지 않다,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을. 네. 남은 관심이 이제 뭐 검찰이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 연루 의혹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남은 수사 방향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정진상 실장이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0일 동안 구속 상태를 조사할 수 있어요. 예. 그럼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럼 한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일 동안 조사를 하는데 아마 정진상 실장이 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사 자체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렇지만 그러면 20일이 지난 다음에 구속만기 연장 만기 지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할까? 그 전에 조사할까? 가능성은 두 가지 다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20일 지나기 전에 더 이상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얻을 게 없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소환할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이미 제가 볼 때는 네. 검찰은 이미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준비를 좀 다 맞춰놨다. 준비하고 완전히 준비를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소환은 시점만 남아 있지 사실은 뭐 소환할까 안 할까 그건 아니다. 이제 그런 자, 그럼 생각이 안 듭니다. 할까의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지금 검찰이 고심하고 있는 건 어떤 걸까요? 고민스러운 대목? 소환과 일단 관련해? 야당 대표잖아요. 또 의원이기 때문에 네. 사실 소환이 안 되면 이제 체포 동의안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아마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제일 중점은 네. 물론 뭐 대장동 관련해서 결재를 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천화동 1호의 소유주가 누구냐. 예. 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소유주가 이재명 시장 측이고 이재명 전 시장이 소유주를 한다면 네. 대장동과 관련된 사업 전체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 예. 때문에 네. 아마 그 소유주가 누구냐에 대해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과의 굉장한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한 시간은 1분 남았는데 짧게 질문 드리면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대표의 측근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피의 사실 공표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끝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는 이제 형법에 있어.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정말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고 하면 이제 형법상 죄는 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사례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까지의 이전에는 네.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더라고요. 네, 이제 네. 그 이후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기소가 되었다고도 무죄가 나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검찰에 이제 공보준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랄지, 그다음에 어떤 언론사와 과대 경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피의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법에는 금지하는데 공보준치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충돌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이 애매하고 일본이랄지 독일이랄지 미국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만 좀 약간 특이한 사례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의사실 공표죄 있긴 있지만
거의 형해화된 수준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필사적 공표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굉장히 강하지만 네. 이제 현재까지는 처벌하기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수사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